여기 패션을 보면서 좀 추운데요? 아, 춥다고? 네, 추운데. 충분히 더워요. 합니다. 여기 앞쪽으로 앞쪽으로. 여기 앞에는 조금 바람이 저기 가면 수영아. 그럼 민규하고 가온이 없는 거지? 나는 수지 어디까지 왔지? 제요. 응? 1099번까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물어볼게. (158페이지) 질문 88번. 88번부터 시작할까? 88번부터 108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 아유, 여기 또 1학년 문제가 또 오바를 떨었구나. 일단 약수의 개수까지만 하면 돼. 원래 총합을 구하는 공식도 있거든. 근데 그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그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자. 그럼 108 먼저 짊어져야 되는 건 뭐부터? 소유수분해부터. 108 소유수분해보자. 2 곱하기 50. 750. 2 맞는데? 2 59. 아 54구나. 54. 2 곱하기 27. 2 두 번에 3 세 번인가? 맞아요, 얘들아? 그럼 약수의 개수를 A라고 부른대. A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소유수분해 제대로 잘 된다면 지수에다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서 몇 곱하기 몇으로? 3 곱하기 4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문제가 살짝 오버한 거야. 이 약수의 총합은 지금 여러분들 1학년 수준으로는 1학년 수준이 아니라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으로는 약수의 총합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문제는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답을 찾아야겠는데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모르겠다면 미서가 네? 지금 뭘 찾아야 된다고 우리? 약수의 총합. 그럼 어떻게 찾을까? 모르니까 일단 일일이 해봐. 그렇지. 저렇게 일일이 다 찾는 게 지금은 최선이야. 그럼 갈게. 2 쓸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2를 안 쓸 거냐? 한 개만 쓸 거냐? 두 개 쓸 거냐? 3 안 쓸 거냐? 한 개 쓸 거냐? 두 개 쓸 거냐? 세 개 다 쓸 거냐? 그래서 약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 지금 민석이 말처럼 직접 차릴 생각하자고. 제일 작은 녀석도 누구? 1. 아, 작은 녀석 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할게. 1, 3, 9, 27. 1, 3, 9, 27 더하기 2, 6, 18, 54. 2, 6, 18, 54. 맞아? 마지막 4에다가 4, 12, 36,
108. 선생님한테 이거 쉽게 가르쳐주는 방법 좀 알려주지. 그러지 마.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하려면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근데 그 가르쳐줄 수 있지만 지금 솔직히 의미가 없어. 이거 직접 다 더합니다. 그냥 더하세요. 천천히 더하면 자연수 12개 더하는 것쯤이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1088번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여기 없어? 오케이. 159페이지 질문? 159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93번. 자, 한 번 더 해봐.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10,000원짜리는 3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6장. 이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하민아, 먼저 지불 방법은 어렵지 않아. 돈을 내가 내는 돈의 크기가 같거나 말거나 그 돈을 어떤 식으로 내고 있는지가, 어떤 지폐에 어떤 동전을 써서 돈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얼마를 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맞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10,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왜 4가지지? 한 개만 낼 거냐, 2개 낼 거냐, 3개 다 낼 거냐, 아니면 안 낼 거냐까지. 그래서 5,000원짜리도 몇 가지? 3가지. 1,000원짜리는 7가지. 그래서 빼기 1 해주면 정답이 나오죠. 그럼 12, 83. 83인가? 이거 83 아니? 얘들아, 선생님 계산 잘한 거 맞아?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지불 금액 가자. 지불 방법은 생각처럼 이렇게 간단해. 낼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될 거니까. 낼 거면 몇 개를 낼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래서 10,000원짜리 안 낼 거냐? 1개 낼 거냐? 2개 낼 거냐? 3개 낼 거냐? 4가지. 5,000원짜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3가지. 1,000원짜리 한 장부터 6장까지 6가지에다가 1,000원짜리 아예 안 내는 것까지 하나 추가하면 7가지. 그렇게 해서 다 곱한 다음에 한 가지를 빼는 이유는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경우 한 가지가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빼는 거야. 맞아? 이제 지불 금액은 뭐가 중요한 거지? 지불 금액은? 얘들아, 지불 금액은 어떻게 중요한 거야? 돈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 뭐가 중요한 거야? 얘는 지폐들을 어떤 식으로 낼 거냐가 중요한 거라면 지불 금액은 얼마를 낼 거냐가 중요한 거야. 맞아? 예를 들어 볼게. 내가 15,000원을 낼 거야. 15,000원을, 10,000원 낸다고 해볼까? 10,000원 낼 거야. 그래도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내.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2장으로 내. 맞아? 또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한 장에 1,000원짜리 5장으로 내.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얼마 낸 거야? 10,000원 낸 거야. 그거 이 경우에서는 몇 가지로 가져야 돼? 한 가지로 가야 돼. 돈이 겹치면 안 돼. 모든 어떤 식으로 내던지 간에 내고 있는 돈의 크기가 같으면 그건 한 가지로 보는 거야. 맞지? 그럼 돈이 자꾸 겹치네. 이때 선생님이 생각하라 그랬지. 누구 때문에 겹치는지. 누구 때문에 겹치는 것 같아? 물어볼게. 5,000원만 있으면 10,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5,000원짜리로 10,000원 단위 만들 수 있니, 없니? 만들 수 있어. 이거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10,000 단위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5,000원짜리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시영아, 5,000원짜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 대신 얘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겹치는 거야. 그런데 또 봐. 1,000원짜리 몇 개 있지? 6개 있어. 그럼 5,000원짜리 쓰지 않아도 나 1,000원짜리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맞니? 맞아? 그러니까 이 돈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5천 단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전부 얼마 단위로 결정하는 게 가능하다? 1000 단위로 결정하는 게 가능하다. 얘들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지금 만원짜리 3장 3만원, 5천원짜리 2장 만원, 6천원, 그래서 46,000원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46,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제일 적게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지? 1,000원. 그 다음 2,000원. 빨리 갈까? 3,000원 낼 수 있지. 4,000원 가능해? 5,000원 가능하니? 6,000원 가능해? 7,000원 가능하니? 8,000원 가능해? 9,000원 가능하고? 만원도 가능해? 좀 건너뛰어 볼까? 31,000원 가능해? 36,000원 가능하니? 네. 4만원 가능해? 네. 43,000원 가능해? 네. 그럼 지금 내가 내는 돈의 단위는 전부 얼마 단위로 움직이지? 그래서 지불 금액이 겹치는 게 싫으면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돈의 단위로 사실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이 돈을 차라리 얼마짜리? 1,000원짜리가 몇 장 있다고 생각하자? 46장 있다고 생각. 왜? 다 1,000원 단위로 할 수가 있잖아 지금. 1,000원 단위로 모든 돈을 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게 싫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돈들을 다 1,000원짜리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정답. 1,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1,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7가지. 그 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빼서 정답을 46가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됐니?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29가지가 아니라 빼는 거구나. 빼는 거니까 37가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37. 지우가 이해되니? 오케이.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마지막 페이지 질문. 98번. 자, 98번 보세요. 경우의 수는 진짜 꼼꼼하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게 맞아. 98번이 조언이야. 잘 봐야 돼. 학교 시험 문제에서 색칠하기 문제 나오면 아마 이 정도 수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 위에 있는 1097번처럼 쉬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색 몇 가지 있대? 네. 네 가지 색이 있대. 맞습니까? 그 네 개 색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볼까? 빨주노초로 가자. 빨주노초. 아니야. 그냥 색깔을 번호로 할게.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이 있다고 하자. 됐어? 이걸 칠할 건데 기준이 있어. 한 가지 색깔 여러 번 칠해도 된다 안 된다? 한 가지 색 여러 번 칠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대신 붙어있는 영역만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으면 되는 조건이었던 거지? 여러분 이런 유의 문제 많이 풀었을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그럼 시작해볼게. 나 지금부터 A 칠할 거고 그 다음 B 칠할 거고 그 다음 C 칠할 거고 마지막 D 칠할 겁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네 가지. 집중해서 봐. 그럼 A에 색 칠했어.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여기까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 세 가지. B에도 칠했습니다. 이제 생각? 그 다음 누구 칠할 거야? C 칠할 거야. 그럼 C는 누구랑만 색이 다르면 되지? A하고는 같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A하고는 같아도 상관없어. 이게 붙어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C하고 붙어있는 건 B하고 D가 여기하고 여기에 붙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정확히 몇 가지야? 세 가지야. 누구하고만 색이 다르면 되니까? B하고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잘 봐. 어설프게 푸는 친구들의 풀이 보여줄게. 아, 그럼 여기는 세 가지구나. 그 이제 마지막 D만 칠하면 돼. 근데 D는 색이 누구하고 달라야 되지? A랑도 달라야 되고 C하고도 달라야 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두 가지. 이게 어설픈 그림. 이거 생각 꼼꼼하게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푼다고. 그렇게 풀었는데. 그럼 틀리죠. 어디가 잘못됐느냐? 바로 여기가 잘못됐어. 다시 가볼게. C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잘 봐.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되는 이유는 B에 칠했던 색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맞아? 맞아? 잘 봐. 세 가지 맞냐고.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잘 들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 세 가지 중에 A랑 같은 색이 있어 없어? A랑 같은 색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선생님 분필하고 표현해봤는데 여기에다가 하얀색을 칠해도 된다고. 하얀색을 칠하면 생각해봐.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색이라면 D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거지?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맞다. 세 가지가 맞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내가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색 세 가지 중에 A랑 같은 색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A와 다른 색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걸 구분해서 생각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이거 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부터 가볼까? A랑 같은 색이 들어왔어. 이게 두 개가 같은 색이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에 칠한 색이 B하고만 다른 게 아니라 A하고도 달라. 그럼 이 두 가지 색은 같은 색, 다른 색? 다른 색이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되는 거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종 결과는 앞에 거 계산한 게 몇 가지? 12가지. 맞습니까? 그 다음 이거하고 이거는 각각 몇 가지하고 몇 가지예요? 세 가지하고 네 가지. 3하고 4 어떻게 해야 되게? 3하고 4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봐야 되나? C하고 D에 이렇게 칠하는 경우랑 이렇게 칠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 따로 일어나? 어? 내가 C하고 D를 이렇게 칠하는 선택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칠하는 선택을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각각 일어나는 거야? 각각 일어나는 거니까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몇 가지랑 세 가지랑 여기 몇 가지를 네 가지를 더한 것을 이 앞쪽에 있는 12가지랑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 곱하기 12 몇 가지? 84가지로 완료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얘들아?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 풀이가 더 와닿는지 들어볼래?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 설명보다 더 어려워. 이게 첫 번째 풀이라면 두 번째 풀이 봐봐. 내가 어떻게 칠할 거냐? A하고 C를 먼저 칠할 거야. A하고 C를 먼저 칠할 겁니다. 그런데 A하고 C를 먼저 칠할 때 여기는 같은 색을 여기는 다른 색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이게 왜 어려운 줄 알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봐요. 보통 매번 이런 색칠하기 문제들은 하나 정해놓고 순서대로 돌려서 푼단 말이야. 보통 그렇게 푸는 문제들이 많아. 근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할게. A씨의 같은 색 칠하자. A씨의 같은 색 칠하는 방법 몇 가지? A씨의 같은 색 칠하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둘 다 1번 색 칠하는 방법, 둘 다 2번, 둘 다 3번, 둘 다 4번 칠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 네 가지 있어. 네 가지 있어. 그런 다음에 누구하고 칠하면 되느냐? B하고 D 칠하면 돼.
그럼 얘들아 BH를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 같이 색 들어왔으면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36가지. AC 다른 색 가볼까? AC 다른 색이면 AH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CH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다른 색칠 할 거니까 네 가지, 세 가지, 12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또 B하고 D에 칠을 할 겁니다. 여기 다른 색이야.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 48가지. 얘하고 얘를 더해서 84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풀이가 좋아? 둘 다 쉬운 건 아니야. 기본적인 색칠하기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하나 색칠해 나가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생각할 자신이 어느 정도 좀 있다면 선생님은 이 풀이를 추천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풀이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너희들이 실제 문제 풀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냐가 중요한 거야. 어떤 해설지는 이렇게, 또 어떤 해설지는 이렇게. 뭐 두 가지 방법 다 잘 써. 그러니까 둘 다 좋은 풀이가 맞아.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어떤 방법이 내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지를 잘 보고 둘 중에 원하는 걸 잘 선택해서 하십시오. 나는 추천은 이거. 그렇게 해주면 아마 1099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A만 먼저 칠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숙제 여기까지였지? 1100번 봅시다. 수영도. 얘들아, 수영도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그림이야. 그림. 그림으로 경우를 찾는 겁니다. 야, 모자 눌러 쓰고 그냥 졸고 있어. 모자 벗어. 왜 머리 안 감았어? 아, 모자.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아, 앞에서? 아, 근데 왜 졸고 있어? 좀만 더 집중해 주지. 방금 말이야. 아미나, 좀만 집중. 자, 1100번 보세요. 거기 문제 따로 안 적을 거야. A1-1, A2-2, A3-3, A4-4를 곱한 게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돼. 그럼 얘들아, 거기 인수 4개가 전부 다 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0이 되면 안 돼. 그 말은 A1은 누가 되면 안 된다? 얘들아, A1은 1이 되면 안 된다. A2는 2가 되면 안 된다. A3는 3이 되면 안 된다. A4는 4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선생님 말 들어봐. A1부터 A4에다가 1, 2, 3, 4를 짝을 지어줄 건데 짝을 칠 때 자기 번호랑 같은 거 짝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봐. 어설픈 학생들의 풀이 보여줘. A1에 짝 지을 수 있는 숫자 누구 2, 3, 4. 그러니까 몇 가지? 세 가지. A2에 짝을 지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여기서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민서가 왜 세 가지라 생각했어? 아, 죄송해요. 아,
세 가지가 맞아 아니야? 맞다고요? 세 가지가 맞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지? 한번 생각해봐. A1은 짝을 지을 수 있는 숫자가 이것 빼고 짝 지어주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맞아. 네. 여기는 왜 세 가지가 아닐까? 아 2도 들어가고 안 되고 1은 이미 A1이 가져갈 숫자가 3개예요. 만약에 2였다면 네. 여기는 몇 가지? 아니야. 민석이가 할 수 있어. A1에 배열된 숫자가 2였다면 A2가 가져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지? 3가지. 1, 3, 4 중에 가져갈 때 세 가지 맞지? 예. 근데 만약에 A1이 가져갈 숫자가 1은 아니지만 2도 아니고 3이었다면 그때는 A2에 가져갈 수 있는 숫자가 와 이거 안 되죠. 몇 가지? 안 되고가 아니라 몇 가지? 2가지. 두 가지. 맞아. 이렇게 처음부터 아까 색칠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여기 C에 어떤 색을 칠하냐에 따라 경우가 바뀌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작부터 A1한테 누구를 배열해 줬느냐에 따라서 A2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다 달라져. 맞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이런 걸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맞지? 이럴 때 그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배치해볼게. A1한테 들어갈 숫자 A2, A3, A4한테 배열될 숫자를 직접 그림으로 찾을 겁니다. A1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누구? 2도 배치해줄 수 있고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죠. 그래서 A1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다시 위로 와. A1에 누가 들어갔을 때? A1에 누가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그럼 A2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다시 위로 와. A1이 2를 가져가고 A2가 1을 가져갔어. 남아있는 숫자 누구 남았어? 3, 4 남았어. 그 3, 4를 어떻게 나눠주면 되지? 4, 3. 벌써 이렇게 정답 한 가지. 다시 두 번째로 와. 2, 3이면 남은 숫자 누구야? 1, 4. 1, 4 어떻게 줘야 돼? 얘한테 4를 주고 얘한테 1을 주고 얘는 4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남아있는 숫자 누구죠? 1, 3. 어떻게 줘야 돼? 얘를 1 주고 얘한테 3 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몇 가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 맞아? 이렇게 직접 찾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이게 그림이라고 하기 좀 정식 이름은 수용도야. 어떤 사람들은 그림이라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치기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내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단순히 몇 가지를 더한다거나 몇 가지를 곱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는 이렇게 직접 하나부터 10가지 다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찾겠다는 생각으로 해본다는 거지. 이걸 수용도로 말해. 그럼 선생님 여기도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A1이 2일 때 끝났잖아. 그럼 A1이 3일 때도 A1이 4일 때도 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요. 원래는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미숙이 말처럼 안 해도 돼. 왜? 어차피 A1이 3일 때 A1이 4일 때도 얘와 똑같은 몇 가지씩 나올 테니까 세 가지씩 나올 테니까 세 가지씩 나오게 될 테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대신 이거 점수 욕심 있는 사람들은 좀 외워주는 거 내가 하나 말해줄까? 수학에서는 이렇게 나열하는 걸 이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말해줄게. 완전 순열이라고 불러. 내용은 뭐냐?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이 배치가 되는데 배치가 될 때 같은 종류 애들끼리는 배치가 안 되게 나열하는 걸 완전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처럼. 지금 문제도 이렇게 나왔지만 선생님이 문제 또 예를 들어볼까? 우리
지금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8명이 있거든. 8명이 시험을 봤어. 시험을 보고 답지를 제출했어. 그런데 그 답지를 다시 한 장씩 가져가서 채점을 대신해 줄 거야. 대신 조건은 자기 답지는 자기 게 아닌 걸로 채점하는 거야. 이런 게 완전 순위야. 맞아? 맞아? 또 우리가 소풍을 가. 근데 비가 와. 우산을 다 갖고 왔어. 그리고 갑자기 뭐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우산을 자기 게 아닌 남의 것으로 다 바꿔치기 할 거야.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을 완전 순위로 불러. 됐니? 그때 지금 몇 가지 나왔지? 9가지 나왔죠? 이거 외워도 돼. 지금은 4명에 해당하는 경우겠죠? 인원수가 0명부터 0명은 할 필요가 없지. 미안. 1명부터만 하자. 0명이면 뭐 당연히 경우수가 0가지 되니까. 그럼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자 생각해봐. 1명이 시험 봤어. 1명이 1명. 1명이 시험을 봤는데 채점할 때 자기 답안지가 아닌 걸 가져가는 방법 몇 가지? 0가지. 0가지. 2명이 시험 봤어. 예서하고 민석이가 시험 봤어. 바꾸는 방법 몇 가지? 어? 한 가지. 서로 바꾸는 방법도 한 가지. 3명도 그냥 어렵지 않을까 해볼까? A, B, C가 시험 보고 답지를 제출했다. 답지의 이름은 스몰 a, b, c다. 그럼 A가 채점할 수 있는 답안지 누구지? B하고 C. A가 B를 채점하면 답안지 누구 남았어? A, C가 많이? A, C 어떻게 줘야 돼? C, A로. A가 C를 가져가면 얘가 A를 얘가 B를 채점해주면 되는 거 맞아? 몇 가지 나오게? 2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일 때는 9가지. 이게 수영을 하려면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외워주면 나쁘지 않아. 5명일 때는 몇 가지? 아는 사람 36까지. 좀 더 커. 45. 좀 더 작아. 41. 좀 더 커. 좀 더 커. 44. 44가지. 외워주면 나쁘지 않겠지. 이거 자기 게 아닌 걸로 배열하는 문제인데 학교 시험 문제 나왔어. 자기 게 아닌데? 그런데 그걸 계산해야 되는 인원수 또는 물건의 개수가 1개부터 5개까지 나왔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0, 1, 2, 9, 43. 무슨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응?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수영도 해봤더니 나온다는 거야. 수영도를 한 걸 만들어 놓고 5명일 때는 또는 물건의 개수가 5개일 때는 44가지가 나오는 거구나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얘들아 봐봐. 하지 않을 거야. A, B, C, D, E가 시험을 받고 답지를 나눠가줄 건데 여기에 A가 가져올 수 있는 답지는 B의 답지, C의 답지, D의 답지, E의 답지. 그럼 A가 B의 답지를 가져왔을 때 남은 답지 가지고 막 나눠준 거잖아. 그렇게 나눠줬을 때 나오는 경우가 11가지가 나오게 돼요. 해보면 알아. 그럼 얘가 11가지면 얘도 11가지, 얘도 11가지, 얘도 11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44가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석이가 질문 잘했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44가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5명에 대한 5개를 가지고 이 조건으로 실제로 수용도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실제로 해봤더니 그 경우가 44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래서 할 거라면 직접 수용도를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준 이유는 뭐 때문이야? 수용도 만들어 보지 말고 이 인원수 또는 물건의 개수에 맞는 정답을 외워서 풀 수 있다면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일 때는 좀 더 시간 아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해볼게. 1002번 시작해봐. 1002번. 큰 틀을 기억해줘. 이게 몇 가지 덧셈, 곱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럼 무조건 직접 찾아. 직접 찾을 때 헷갈리니까 좀 편하게 하라고 이름을 수형들어도 붙인 그림 형태로 풀어보기를 바란다는 얘기였던 거야.
잘 안 된다 싶으면 수영도 항상 적용하는 연습 잘해주길 바래. 자, 문제가 뭐였지? 어디서 출발해서? P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Q에 도착하는 걸 말하는 거 맞니?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이거 눈으로 봐봐. P에서 Q로 가는 거 말해볼래? PAQ 또 PBQ PBQ 또 PCQ.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찾다 보면 여기서 원하는 경로를 꼼꼼하게 다 찾을 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가 또 저희가 다음에 헷갈려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어. 맞아? 그럼 잘 봐. P에서 이거 여러분들한테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되게 헷갈리거든. 선생님도 그렇게 해. P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 P에서 일단 갈 수 있는 게 A하고 B하고 C로 갈 수 있는 거 말하는 거 맞니? 네. 그럼 요거 밑에 있는 두 가지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 것만 꼼꼼하게 끝내면 그거랑 같은 개수만큼으로 끝내주면 되는 거 맞아? 하민아 요거까지만 하고 시작. 맞습니까? 그럼 이제 가자. 그림을 따라갈 때 교재 보세요. PA A에서 갈 수 있는 거 A에서 갈 수 있는 거 A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 걸 말해봐. A에서 갈 수 있는 거 Q. Q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고 C로도 갈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목적이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었더라? 그럼 이거 끝난 거야. 이거 끝! 얘는 끝! 그럼 다시 여기로 와. PA 어디로 갔어? B로 가. B에서 갈 수 있는 게 어디지? Q랑 맞아. Q랑 C 그럼 여기도 끝. P, A, B, C로 왔어. C에서 어디로 가? 한번 갔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Q로 가야 돼. 끝. P, A, C로 다시 가야 돼? P, A, C. C에서 어디로 갈 수 있게? P, A, C까지 왔어. B 갈 수 있고 Q로 갈 수 있는 거 말하는 거 맞아? 네. Q도 끝. B까지 왔어. 어디로 와? Q로 가면 돼. 그래서 P에서 A로 내려왔을 때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니? 이게 몇 가지야? 아니 뭐가 힘들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몇 가지? 다섯 가지. PAQ 하나, PABQ 하나, PABCQ 하나, PACBQ 하나, PACQ 하나.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럼 이것도 해보다만 몇 가지씩 나올 거다? 다섯 가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다? 15가지다. 아무런 기준 없이 찾다 보면 정말 운이 좋다면 15가지 나오겠지. 그런데 그 15가지 찾는 순간이 아마 정답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걸? 그래서 기억해. 아, 지금 선생님이 푼 두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찾는데 좀 힘들다, 헷갈린다 싶으면 이렇게 가지치기, 수영도를 통해서 풀어보면 되는 거겠구나 하는 느낌 가지면 된다는 거지. 알겠니?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순열에 대한 공부 좀만 하고 일단 수업을 끝내고 보충으로 들어가자. 좀 이따가. 시영아, 하민아, 좀만 더 하자. 빨간불 들어와 있지? 녹화라고 빨간 점 없죠? 여기 없어? 있어요. 됐어. 우리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봐. 집중. 자, 순열. 순열 풀어서 말하면 순서대로 나열. 순서대로 나열. 순서대로 나열이란 말의 더 자세한 뜻은 뭐야? 내가 나열을 할 건데 나열을 해야 되는 뭐 만약에 사람을 예를 든다면 사람이 그 나열되는 사람이 첫 번째 자리에 오느냐 두 번째 자리에 오느냐 세 번째 자리에 오느냐 아니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00의 자리에 1을 넣을 거냐 2를 넣을 거냐 또 뭐도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 또 뭐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릿수 만드는 거. 그 정도가 끝인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사람들을 줄 세우는 거, 아니면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 아니면 또 뭐 있을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이 알파벳 3개 가지고 단어를 만들 때도 ABC라는 단어를 만들 거냐, ACB라는 단어를 만들 거냐, BAC라는 단어를 만들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단어를 만들 거냐. 분명히 똑같은 3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나열하고 있지만 그 나열되는 순서가 또 가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건 나열도 중요하지만 그 나열되는 순서, 사람들, 줄 서는 사람들의 순서, 이렇게 나열되는 알파벳들의 순서, 나열되는 숫자들의 순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순열이라고 부르게 된다. 맞지? 일단 순열의 개념은 그거야. 순서대로 나열이야. 순서대로 나열. 근데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기호까지 익혀야 되겠지? 여기 NPR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 몇 명의 사람이 있고 N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N명 중에 몇 명만큼을 얼명만큼을 모았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N명 중에 얼명만큼만 나열한다. 그런데 계산이 또 더럽게 쉬워요. 왜 쉽냐? 순열이라는 건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겠지만 물론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지. 선생님이랑 겨울방학 때도 했고 지우 같은 경우도 또 배웠을 테니까 분명히 선행이 돼 있는데 그 선행이 됐던 게 고등과정 선행이야. 이 내용을 중학교 때도 했었다는 거지. 경우의 수하고 확률 배울 때. 예를 들어볼까? 몇 명 중에? 5명 중에 몇 명만? 3명만 뭐 해라? 순서대로 나열해라. 줄 세워라. 그런 뜻이야. 몇 명 있다고? 그럼 먼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중에? 5명 중에. 잘 봐. 여기서부터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명? 4명. 여기 올 수 있는 거? 3명.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건가요? 아니지. 이거는 얘가 아니라 이 숫자는 여기 곱셈에 사용되는 숫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맞아?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대신 지금 선생님이 저기 실패에다가 문자로 적을 거거든요. 숫자로는 이해를 잘해도 또 문자만 넣으면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한번 천천히 봐봐. 누구부터 곱셈 시작해?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 여기서는? n부터
그 다음 누구 곱해야 되지? n-1 그 다음 n-2 그렇게 해서 곱하는 숫자가 몇 개가 되게? 얼개가 되게 끝내주면 되거든. 근데 얘들아 그렇게 곱한 숫자를 얼개로 만들 때 그 얼번째 숫자가 누구냐?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거 왜 플러스 1부터 했지 생각하지 마. 얘가 얼번째 숫자가 맞아. 정 궁금하면 한 번 더 보여줄까? 여러분들 숫자의 개수 세는 거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1 더하는 거 말하는 거 맞니? 그럼 잘 봐. 큰 수 n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1을 더했을 때 그 개수가 얼개가 돼야 되거든? 맞아? 지금 선생님 여기 네모라고 적은 거야. 여기에서 얘를 뺀 다음에 1만큼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개수 얼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거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네모 풀어봐. 네모가 누구냐면 n-얼 플러스 1이 맞아요. 그러니까 n-얼이 얼번째 숫자가 아니라 n-얼에다가 1을 더한 게 얼번째 숫자라는 거지. 맞아? 이게 뭘 계산하는 방법이다? np얼이라고 하는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그럼 한 두 명만 물어볼게. 시영 계산 7 곱하기 3까지 곱하면 되는 거지? 7, 6, 5, 4, 3 5개 곱해주면 돼. 민석아 네? 계산하라고 이거 5, 5 곱하기 4, 어디까지 곱해야 돼? 5까지. 아, 1까지. 1까지 5, 4, 3, 2, 1 5개 다 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렇게 계산해주면 7명 중에 5명 줄 서는 방법 5명 중에 5명 모두 줄 서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맞아 얘들아? 하민아 좀만 집중해줘.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표현만 고등부스럽게 NPR이라고 적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때 한두 번 정도 아니면 꽤 여러 번 계산했을 법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대신 고등과정에서 한번 진짜 처음 배우는 게 있죠. 바로 계승. 원래 단어는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우자. 이거 약속이니까. 왜 그래요? 묻지 마. 왜 그래요? 묻지 말라고. 이렇게 생긴 거 보고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왜 원이냐고 묻지 않잖아. 이거 보고 왜 이걸 삼각형이라고 말하냐고 묻지 않잖아요. 정의니까. 저 계승 팩토리얼도 정의를 내린 거 약속이야.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 n 팩토리얼 또는 n의 계승이라 불리는 이 녀석은 누구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해서 만들어낸 숫자의 결과를 표현은 n 옆에다가 느낌표 붙여서. 근데 그걸 느낌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n 팩토리얼 또는 n의 계승이라고 부르면 돼. 됐어?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 자세 바로 잡고. 그럼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거든. 이게 맞는데 이걸 기왕에 팩토리얼 계승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np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 분명히 맞아. 선생님은 웬만한 수열 계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런데 팩토리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게. 칠판 n부터 어디까지 간 걸 n팩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더 갈까? 여기다 1 빼면 얼마지? n-얼 맞아? 1 또 빼면 얼마지? n-얼-1 1 더 빼면 얼마지? n-얼-2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면? 1까지 가면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n 팩토리얼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걸 n 팩토리얼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
근데 봐. NPR의 계산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까지만 돼야 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팩토리얼로 풀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끝나는 걸 강제로 여기까지 더 계산해서 1까지 끌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NP이라고 붙이긴 했어. 하지만 NPR의 계산은 여기 빨간 부분까지만 계산해야 되는 거 맞고, 그럼 내가 N팩토리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정답은 빨간 부분만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뒷부분을 다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뒷부분을 나눠줘야 되는 거 맞아? 맞지? 그리고 얘들아, 이 뒷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지? 어디부터 시작하는? n-r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방금 계승의 정의 배웠잖아.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는 곱셈을 말하는 거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n-r의 팩토리얼 또는 계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도 이것 또한 NPR을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맞습니까? 선생님 말 들었니? 풀이 방법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어. 2가지 중에 선생님은 뭘 쓴다고 했지? 위에 거 아래 거. 난 무조건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위에 거만 풀 거야. 위에 거만. 그런데 간혹가다 막 빈칸 채우는 문제 나오고 팩토리얼 계속 써야 되는 문제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2번째 거 쓰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수련 문제는 저 첫 번째 거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보자. 첫 번째 계산 누구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면 돼? 이거 정답 맞지? 근데 누군가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몇 팩토리얼을? 7 팩토리얼을 몇 팩토리얼로? n-r 몇? 4 팩토리얼. 그러니까 7, 6, 5, 4, 3, 2, 1을 4, 3, 2, 1의 곱으로 나눠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이 7곱만 남게 되는 거 맞을 테니까. 그 계산은 똑같은 거야 당연히. 되나요? 대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 말고 다른 곳에서 배운 사람도 아마 잘 배웠다면 그렇게 배웠을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첫 번째, 이거 의미대로 몇 명 중에 n명 중에 몇 명 뽑았어? 0명 뽑아서 나열하라는 얘기 맞아? 뽑았어 안 뽑았어? 한 명도 안 뽑았는데 나열하래.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계산상으로 말이 되게 안 되게? 말이 됩니다. 저걸 얼마나 놓고 푸는 거지? 1로 놓고 푸는 겁니다. 이것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외워야 돼. 또 뭐도 말이 안 되느냐? 방금 우리 계승의 정의 한 번 더 복습했거든. 맞아? 근데 그 계승의 정의대로 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0팩토리얼. 0팩토리얼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계승의 정의가 뭐였지? 어떤 자연수부터 1씩 줄여서 얼마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게 계승의 정의거든. 근데 갑자기 0팩토리얼이라니 0의 계승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계산할 때는 1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됐나요? 겨울방학 때 이유를 말하긴 했는데 보여줄까? NT 0이 왜 1이지? 저거 하나만 할게. 0팩은 안 보여줄게. 똑같은 과정이긴 한데 얘들아 이걸로 계산해 볼게. 몇 팩을? n팩을 n-r이 지금 몇 팩이 몇이지? n 빼기 0이 얼마야? 또 n인 거 말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분명히 수열 계산 방법 중에 이게 있어. 그래서 그 방법대로 계산을 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분자도 n팩이고 분모도 n팩이야. 정답 얼마겠어? 1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 내가 0팩도 보여줄까? 0팩도? 야, 하는 김에 하자. 그럼 우리 np, n 계산해 볼게. 이거 n부터 몇 개 곱하는 거야? n부터 몇 개 곱하는 거니? n개. 그러니까 이거 n부터 다 곱할 거니까 n부터 1까지 다 곱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정답은 몇 팩이야? n팩이 정답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얘들아 이 계산을 또 내가 이걸 가지고 해볼게.
몇 팩을? n팩을. 몇 팩이 몇 팩으로? n 빼기 n팩. n 빼기 n팩. n 빼기 n이 얼마야? 0팩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정답이 뭐랑 같아야 된다고? n팩이랑 같아.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 그래서 말이 안 돼. n명 중에 0명을 뽑아서 줄 세우라니. 아니 그 다음에 0의 팩토리얼을 계산하라는 무슨 개똑같은 소리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161페이지 싹 다 숙제를 해오시고 162페이지 유형 9번도 싹 다 숙제를 해오시고 잠깐 고민하는 시간 줄수 같이 풀 문제 1128번 시작해요. 1128번 숙제 어디까지 하는 데까지 1128번 문제 풀 때 신경 써서 해. 아, 이거 지금 순열 문제니까 문제 보니까 N3. 아, 이거 NP3 계산하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겠지. 이 문제가 왜 NP3이 맞는지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그냥 무턱대고 NP3. 그러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자, 그만 1128번가 관광지 몇 개 있다고? N개가 있어. 이 중에 몇 개 방문할까요? 밑줄 그어줘. 차례로 방문. 차례로 방문한다는 건 같은 관광지더라도 그 관광지를 몇 번째로 방문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인 거 맞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이런 단어의 의미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럼 나 관광지 몇 군데 방문할 거라고? 세 군데 방문할 거야. 첫 번째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 몇 개 중에? N개 중에. 두 번째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는? N-1개의 관광. 하나는 했으니까. 세 번째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 뭐지? 그래서 N부터 N-2까지 곱하는 거야. 그 아무 생각 없이 NP3이라고 놓고 푸는 게 아니라. 맞아? 그렇게 방문했더니 몇 가지가 나온다? 210까지가 나온다. 맞습니까?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푸는 방법. 전개해서 예쁘게 정리한 다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서 정답 찾는 거 맞지?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바보 소리 듣죠. 어차피 내가 찾는 애는 무슨 수야? n이 뭐였어? 관광지의 개수니까 자연수 아니야? 거기다가 이 세 개의 자연수 좀 볼래? 연속된 자연수 맞니? 그러니까 연달아 붙어있는 자연수 3개 곱해서 21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뭐 그걸 굳이 조립제법까지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풀겠어. 그냥 적당한 자연수 때려박는 게 사실은 더 좋아. 아니면 그래서 저는 때려박는 거 진짜 그냥 뭣도 모르고 푸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1 차이가 나는 연속된 3개의 자연수로 인수분해해버리면 되겠지. 210 몇 곱하기 몇이지? 7 곱하기 30인가? 30은 또 누구야? 아, 그럼 금방 나오네. 7 곱하기 6 곱하기 5 했을 때 210.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7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3차 방정식으로 푸는 선택만큼은 하지 말아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풀 이유가 없는데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스럽게 풀겠다고 하는 거 말릴 이유는 없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야. 자, 넘겨보세요. 자, 유형 11번하고 12번에다가 필기 준비해.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이야.
내가 뭔가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일렬로 나열할 때 누구는 붙어 있어야 돼. 누구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봤지? 이걸 이웃해야 된다 또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구분해서 푸는데 푸는 방법은 이웃해야 되는 애들 지금 봐봐.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뭘 하면 되느냐? 제일 먼저 나열해 주는 거. 일단 필기만 해놔. 무슨 뜻인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아니면 결과가 했던 내용 똑같은 건데 기억이 나던가 기억이 안 난다면 좀 이따 다시 잘 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나열해주면 돼.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팁이야. 그럼 바로 가자. 1129. 선생님 두 문제만 하고 수업 끝낼게. 1129번. 앤서. 야, 선생님 초록자로 적을게. 이렇게 몇 개의 알파벳이 있어? 6개. 근데 조건이 있어. 누구끼리는? 모음끼리는 뭐 해야 된다? 알파벳에서 모음 몇 개지? 알파벳에서 모음 몇 개야? 예? 알파벳에 들어있는 모음 몇 개니? 2개. 아니, 전체 알파벳에. 네? 5개죠. 누구? 순서대로 A, E, I, O, U 이렇게 5개야. 맞지?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음은 누구야? 그럼 잘 들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A하고 E 먼저 나열해. 이웃해야 된다는 애들은 무조건 먼저. 얘들아 알파벳이 6개가 아니라 2개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2개 나열하는 방법. A, E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크게 말해. 몇 가지? A하고 E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2가지잖아. A, E 아니면 E, A. 맞아? 네. 표현하면 E, P, E 2개 나열할 건데 A하고 E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왜 대답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말해? 실천하게 말해. 2가지. 이웃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뭐부터? 제일 먼저 세우라고. 맞아? 제일 먼저 세웠어. 그럼 2번째. 현재 누가 서 있는 상태지? A하고 E가 서 있거든. A, E로 서 있든 E, A로 서 있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몇 가지였어? 2가지였어. 그렇게 서 있는 A하고 E를 몇 덩어리로 보고? 한 덩어리로 봐라. 그리고 남아있는 자음들 N, S, W, R과 함께 또 나열해라. 이해돼? 그럼 A, E는 떨어질 수 있어 없어? 떨어질 수 없지. 왜? 내가 A를 몇 개로 생각할 거니까 하나로 생각할 거니까. 그럼 나열되는 문자 또는 사람 몇 명이야 이거? 5명이야. 5명이야.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몇 팩토리얼이지? 5팩토리얼이잖아. 맞잖아. 5명.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얘가 있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3명 중에, 2명 중에, 1명 중에. 그래서 5팩토리얼 말하는 거 맞아? 순열을 빼면 5P, 5가 되는 거 맞고? 그래서 이렇게 A 먼저 세운 게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그렇게 서 있는 2명을 1명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와 함께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5팩토리얼이 몇 가지인데? 120가지죠. 5, 4, 3, 1 다 곱하기 120이죠. 그래서 몇 가지? 240가지가 이렇게 푸는 거야. 한 문제 더. 들기 빨리.
자, 1133번 보세요. 여자 몇 명? 3명, 남자 몇 명? 4명. 총 몇 명이던가요? 7명 있는 거지? 선생님 문제 만들어 볼게. 7명 나열하는 방법 물었으면 정답 몇 가지야? 7팩토리얼 가지. 맞아? 누가 먼저 누가 나중 필요 없어. 이웃하거나 말거나 소용없어. 그냥 7명 나열하라고 했으면 7팩토리얼이 맞아. 선생님 말 듣고 있어? 근데 지금은 조건이 있지. 누구는 절대 붙어있으면 안 된대. 여학생들끼리는 붙어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학생들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남학생들이 있어야 된다.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그 여자를 제일 언제 세우라고? 그럼 첫 번째 누구 먼저 세워? 남자 A, B, C, D 먼저 세워. 몇 명이야? 4명 줄 서는 방법 몇 가지? 2명 줄 서는 건 2팩토리니까 2가지. 4명 줄 서는 건 몇 가지?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니까 몇 가지야? 24가지. 맞아? 24가지 맞지? 몇 개만 말해볼게. A, B, C도 있고 A, B, D, C도 있고 A, C, B, D도 있고 어떨 때는 C, B, A, D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D, C, B, A도 있을 거고 맞아? 그렇게 배열하는 게 24가지야. 누구 먼저 세웠다고? 이제 누구 세워주면 돼? 여자 세워주면 돼. 근데 그 여자를 어디다 세우느냐? 여자는 이웃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럼 책 봐봐. 지금 이미 누가 서 있지? 그럼 여자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미 서 있는 남자들 사이사이에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 이 3명 들어가는 거 맞니? 몇 명씩? 한 명씩. 어렵게 생각하지 마. A 들어가서 A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5자리 중에 하나 끼어 들어가면 돼. 이 중에 한 자리 차지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A 들어서 이제 여학생 누구 집어넣어야 돼? B 들어갈 자리 몇 자리? 한 자리 들어가면 안 되지? 누가 들어갈 자리 피해야 돼? A가 들어갈 자리 들어가면 이웃하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C가 들어갈 자리?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60가지. 이 사이사이를 의미하는 5자리에 여학생 3명이 한 명씩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5, 4, 3가지. 그래서 60가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남학생 먼저 세우는 거 24가지에 여학생들 사이사이에 한 명씩 끼워 넣는 거 60가지. 그래서 몇 가지? 24 곱하기 6이 얼마지? 그래서 1440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맞니? 명심해.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 하지만 기본 방법 명심하라. 항상 기본을 먼저 잘해야 돼. 기본이 왜 기본인 줄 알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도 이 기본으로도 무조건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로 안 풀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기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하는 문제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세워주고 이웃해야 되는 애들부터 지금처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관련된 유형 문제는 걔네들을 제일 마지막에 세워주라고. 그럼 누구를 먼저 세워? 이웃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애들 먼저 세워. 맞아? 잘 기억해놔.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겨울방학 때 선행했던 내용을 발판 삼아서 한번 해봐. 다음 시간에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숙제 165페이지 1147번까지 체크해놔. 1147번까지 이거 언제까지야? 내일 화요일까지.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1차 프린트 마무리합시다. 수고했어. 한 10분 정도 쉬어. 네,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